아니, 이게 다 뭐냐? 내가 가져다 준 김치를 왜 다 버린 게냐? 아, 그거요? 맛도 없고 자리만 차지해서 버렸어요. 요즘 누가 그런 구식 김치 먹어요? 저희는 그냥 사 먹어요. 그래도 김치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버리니? 어머니, 제발 음식 좀 그만 가져다 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신 거 맛도 없고 그거 다 먹는 것도 고문이에요. 어차피 주시면 다 버리니까 이제 음식 쓰레기 좀 그만 주실래요? 저는 64세 오영희입니다. 남편은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얼마 전 서른이 조금 넘은 아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해서 이제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일이 서툰 며느리를 위해 저는 평소에 하던 음식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해서 아들네 집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게 제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며칠 전 저는 아들네 집에 줄 김치를 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마트에서 파는 김치를 사 먹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직접 담가 먹이는 게 어미 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배추를 고르고 갖은 양념을 아끼지 않고 넣어 정성껏 버무렸지요. 며느리가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고 해서 고춧가루도 평소보다 줄이고 젓갈도 순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혹여나 입맛에 안 맞을까, 싫어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꼬박 하루를 꼬부리고 앉아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김치를 통에 나눠 담아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김치 담궈서 좀 보내려고 하는데 내일 찾아가도 될까? 엄마 고생스럽게 무슨 또 김치를 담갔어요. 내일 오세요. 아마 보배 혼자 있긴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준비한 후 김치를 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큰 김치통에 5포기를 꽉꽉 넣어 담았더니 혼자서 들고 가는 것이 꽤 무거웠죠. 그래도 맛있게 먹어줄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보배야, 김치 좀 담갔다. 너희 먹으라고 가져왔으니 냉장고에 넣어두렴. 낑낑거리며 김치를 건네는 저를 보고 며느리는 어째 반가운 기색이 없었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낯을 가리는가 싶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저는 주방에 김치통을 올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물 한 잔 생각이 간절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저밖에 없는 집, 정적만이 흘렀죠. 그곳에 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보배야, 이제 나는 가야겠다. 제가 일어나자 며느리는 줄곧 들고 있던 핸드폰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아직 친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죠. 김치통이 없어 몸은 홀가분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무거웠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잠깐 와주실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옷장을 하나 샀는데 옷장 설치 기사님이 30분 후에 집에 오신다고 하셔서요. 우리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아마 1시간 정도면 집에 갈 거예요. 기사님만 받아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바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멀쩡한 배추김치가 가득 버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정성껏 담가 가져다 준 바로 그 김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준 김치통은 없고 시판 김치를 담아놓은 듯한 김치통만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 안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줬던 반찬도 모두 없었어요. 다 먹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가구 설치가 끝나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초지종은 묻고 싶었죠. 조금 후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 안 가셨네요? 감사해요. 덕분에 일 다 보고 올 수 있었어요. 아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다 뭐냐? 내가 가져다 준 김치를 왜 다 버린 게냐? 저는 김치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들 뒤에 있던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맛도 없고 자리만 차지해서 버렸어요. 요즘 누가 그런 구식 김치 먹어요? 저희는 그냥 사 먹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맛이 없어서 자리만 차지해서 버렸다니요. 그것도 제 면전에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김치를 담갔는지 며느리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자식 생각해서 밤낮으로 애쓴 내 노력이 이렇게 하찮게 취급당하다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김치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버리니? 어머니, 제발 음식 좀 그만 가져다 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신 거 맛도 없고 그거 다 먹는 것도 고문이에요. 어차피 주시면 다 버리니까 이제 음식 쓰레기 좀 그만 주실래요? 저와 며느리의 언성이 높아지자 아들이 옆에서 안절부절하며 얘기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구나. 내 마음과 정성은 이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김치 사건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에 가도 본체만체하기 일쑤였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못 들은 척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 같았지요. 그리고 아들의 생일날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 평소 좋아하던 요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상시에 잘 먹었던 음식들을 전날부터 준비해 갔어요. 아들 집에서 상을 차리는데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더군요. 보배야, 와서 좀 거들지 그러니? 저도 친절하게 말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며느리의 말은 더 기가 찼어요. 어머니, 저는 요리 잘 안 해요. 그냥 시켜 먹으면 편한데요. 결국 저 혼자 아들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며느리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아들과 둘이 하하오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오빠, 우리 다음 주말에 여행 갈까? 오빠 생일인데 어머니 오셔서 우리끼리 시간도 못 보내고 있잖아. 나 둘이서 시간 좀 보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존재가 불편했던 것이었죠. 아들 생일에 축하해 주러 왔던 제가 불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먹고 있는 밥들이 가슴에서 꽉 막혀 내려가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해. 하지만 며느리는 굴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이 사람도 결혼했는데 좀 놔주세요. 이제 이 사람 가족은 어머니가 아니라 저예요. 생일 축하는 제가 알아서 해줄 테니 어머니는 적당히 빠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이 떨렸어요. 빠져달라는 말이 가슴에 콱 박혔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불청객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식사를 마쳤어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며느리의 그런 태도에 아들마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제게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아 며칠을 알아누운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 주변에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호영아, 몸이 영 안 좋아서 그러는데 혹시 잠깐 와서 죽이라도 좀 끓여줄 수 있겠니? 아들은 선뜻 말했어요. 엄마 많이 안 좋아요. 금방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아들의 집은 차로는 2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던가 약 사드세요. 서러움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제 가려고 했는데 보배가 못 가게 해서 다음에 꼭 갈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을 의지했던 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나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아들네 행복을 빌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는 아들네 집에 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또 어떤 냉대와 무시를 당할까, 내 마음이 얼마나 더 상처받을까 겁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제 행복을 찾아야 하니까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모든 시어머니들께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